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서 전국 의과대 교수들도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의 걱정,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모시고 의료협회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정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이탈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네. 전공의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수 아주 돌아온 수가 아주 소수에 불과한 대부분 지금 한 12,000명 가까이 현장을 이탈해 있는 상태가 한 달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사직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전국 보니까 20개 대학이네 교수들이. 그렇습니다. 예. 적지 않은 의사들이 이렇게 사직하게 되면 이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우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국민 생명을 전제로 좀 겁박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좀 먼저 표하고요. 다만 이제 사직서 제출이 어떤 뜻이냐? 사직서가 제출되어도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가 되고요. 현장에서 또 진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들도 다행스러운 거는 수리 전까지 현장 지킨다 이것은 또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거는 아마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저희들 어쨌든 대화, 설득의 노력은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지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2,000명 증원 이거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 2,000명은 사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된 것이고 저희가 1년여의 기간 동안에 또 의료계와 대화 또 많은 또 사회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의료협회에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계속 논의해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논의를 해왔죠. 그러니까 논의가 근데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근거 자료를 내놓고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의협은 뭐 초질관으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좀 더 나눌게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에게 더욱더 요청합니다. 제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의대 비대위원장 방재승 위원장 이야기 들으신 대로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의협이나 이대 교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2,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1,000명, 뭐 500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은 뭐 절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1,000명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 통일된 의견이 첫째 없다는 것이 좀 대화의 어려움이고 지금 방 교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정부에 특히 요구한다. 2,000명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전공의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 상태이거든요. 이 불법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세요. 오히려 교수님들이 제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선후 관계가 좀 분명히 돼야 된다. 이건 좀 법치에 대한 좀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어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집단 사직으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환자의 지금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정부 입장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절대 조정할 수 없다 이런 거보다는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의료계와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을 힘으로 해서 할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토의와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한 거를 지금 실력 행사를 통해 가지고 뒤로 물러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 생명을 지금 담보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이제 자기네도 집단 행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정말 대단한 겁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사들이 사직서를 다음 주부터 내기 시작하면 일단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뭐 정부가 뭐 이것을 방침을 정하는 것이고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은 총장에게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마 개별 총장님들 보시기에 학교에서의 교수들로서의 이제 직위도 그렇고 예.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서의 또 그 직위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수리를 해서 그렇게 할 리가 좀 없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마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신분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전공의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전공의들 지금 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디까지 그렇습니다.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약 한 6천 명 가까이에 대한 전공에 대해서 그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고 일부 한 뭐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이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예. 수령을 해서 이제 자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간 내에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이제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하게 되고요. 요거는 근데 수령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이제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은 뭐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입니까? 선처라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책임을 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하고 아주 진짜 늦게 돌아온 전공의의 그 처분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의 선처라는 표현을 좀 쓰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는 결국은 이제 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정지 처분을 내려버리면 또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네, 전문의 따는데 1년, 2년 늦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예. 3개월 면허 정지가 되면은 기한 내에 그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좀 어렵고 그럼 예. 최소 1년에서 그 1년 후에 그러면 바로 또 복귀가 가능하냐?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소 1년에서 뭐 2년까지 이렇게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되고 그거를 또 넘어서서 이건 이제 공법상의 의무가 되는데요. 예.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저 큰 병원들이 지금 하루에 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지금 적자가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많은 손해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뭐 민사 소송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정경우 입장에서는요. 지난주 이 시간에 출연한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네. 출연하셔서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 공공재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정부의 입장에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이 많았는데 뭐 수가 지원, 의료 수가 지원부터 네. 의대 증원으로 바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서 네.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전공의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공의들의 불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다 불만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예. 사실은 의료 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습니다. 예. 사실은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한 의료 구조이지요. 예, 이게 매우 예. 잘못되었고 예.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정부도 그래서 의대 정원만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4대 의료 개혁 과제도 발표했고 네. 제가 지난주에 한림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의료계 인사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예. 의료계에서 제시한 그 개선안도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제시한 4대 개혁안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생각은 거의 비슷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의대 증원과 함께 그런 개혁 과제들이
차분히 진행이 돼야만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고 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다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증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나간다. 아무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를 등지고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법의 공공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의사 면허를 받은 것의 기본적인 전제가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법의 대원칙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대생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의대 지금 재학생들이 지금 휴학 신청했잖아요. 네. 예, 좀 보니까 휴학 신청자가 전체 의대생의 36%를 넘나 봐요. 네. 이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집단 유급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의대생들도 좀 속히 그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지금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급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마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유급되지 않도록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이제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게 시일을 못 맞추면 유급이 되는데 예. 그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도 수업하고 야간에도 수업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던 간에 수업 그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예. 최대한 탄력적으로 이제 학사 일정을 운영하는 거를 아마 예, 학교들이 예. 검토하는 것 같고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고요. 의대생들, 전공의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이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 문화 예. 이것은 좀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사안이겠습니다. 예. 지금 전공의한테도 그렇고 네. 전임의한테도 그렇고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잖아요. 전임의는 따로 업무 개시 명령 내리지 않았고요. 전공의에 네, 대해서? 전공의들은 예. 네, 네. 그러면 이 사직서를 만약에 교수들이 제출하면 교수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사직서가 아마 제출이 되어도 수리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건 정부 생각이고 또 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 낮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그 명령을 내리는 거를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런 명령을 떠나서 네. 법적인 명령을 떠나서 교수님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인이시고 예. 지금도 중증 환자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 환자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환자를 등지고 현장을 과연 떠나리라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쪽을 좀 짚어볼게요. 이번에 의대 증원을 정부가 발표한 배경에는 가장 큰 배경이 이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을 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아니에요? 예. 근데 보니까 의사협회 주장은 그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가능한데 왜 꼭 증원만 고집하느냐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증원만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아까 그 의료개혁 정책 예. 거의 유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책과 함께 증원이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증원 없이 만약에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예. 아마 우리 앵커님 건보료도 한 3-4배 이상이 올라가야 될 거예요. 예.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수가도 어느 정도 올리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과 예. 또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비교되는 것이 이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로 바탕으로 하는 비급여 분야와 미용 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은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증원을 하더라도 의사들이 양성되는 건 1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요. 예.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은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증원 플러스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의협에서는 부족하다라는 네. 생각이더라고요. 부족함이 있으면 더 채워나가면 되죠. 예, 근데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많은 의료인들은 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필수 패키지 내용이 참 좋다. 네. 다만 좀 구체성이 떨어지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가 함께 메꿔 나가자 예. 이런 입장이십니다. 저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지혜를 모아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이번에 이제 2,000명을 증원을 하면요, 네. 한 1,600명 정도는 지방 의대 그리고 네네. 400명 정도는 수도권에 네. 증원시킬 방침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 현재 한 3,000명 정도가 의대 정원인데 네. 2,000명 들면 5,000명이 되잖아요. 네. 그 5,000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예, 그것이 문제 없다는 것이 다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것이죠. 예.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도 각급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또 현장 조사까지 다 마쳤고 예. 지금 아마 의대 교수님들이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네. 하시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교수 정원의 확충이라든지 예. 또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어떤 투자의 확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질 저하 없이 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의 질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 네. 또는 떠난 상태를 이 부분이 더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예.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자 곁을 떠나는 의사 이것을 저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환자 입장에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환자들은 걱정이 큽니다. 지금 네. 뭐 수술도 자꾸 연기되지요. 네. 그리고 교수님들도 떠난다고 하지요. 네. 충분하게 정부가 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그게 네.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네, 정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비상 진료 대응책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의사들이 상당수가 빠져나가 있는 현장에서 평상시와 똑같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그러나 지금 중증과 응급 위주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건 좀 더 강화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환자들이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2000년도 의학분업 때 그리고 2020년도 그때도 이제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세 번째 단체 행동인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2020년 때도 단체 행동이 있었고 그때도 한 달 좀 넘게 한 달 안팎 정도 진행됐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한 달 가까이 진행됐는데 더 길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인데요. 네, 뭐 길어지면 안 되죠. 이게 다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지금도 여전히 그 의료계와 활발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도 사실은 그 의료계와 대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예. 내일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예. 그분들이 누구를 만났다 이런 것들을 밝히길 꺼려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누가 만났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 또 의료계 내에서 뭐 이런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대화가 단절되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대화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누구인지는 밝힐 수가 없지만 정부가 활발하게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2000년 의학 분업 때 그리고 2020년 단체 행동 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 행동을 하고요. 그 당시 때도 비슷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집단 행동을 선언을 합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 정부는 이번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반드시 좀 고쳐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 문화, 이것은 반드시 고리를 좀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보건복지부 그 당시 때는 400명 증원 정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2,000명이에요. 네. 정부가 달라졌다고 해도 너무 차가 커요. 그때는 이제 증원도 증원이지만 예. 공공의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반발이 훨씬 더 컸고 그리고 정부가 또 올해 이제 버티질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예. 코로나 상황이고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 행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정부가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사단체 어느 단체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언제쯤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저희로서도 예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예.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한다 그러면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대결 구조가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단초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 빠른 시간 안에 의료계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 정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